예. 범죄자들이 벌을 받는 곳, 교도소가 저의 직장입니다. 저는 올해로 만 15년 차 교도관입니다. 주님 고생하셨습니다. 야간 근무자에게 전날 수영동 상황을 전해드릴 때 가장 긴장됩니다. 식단방 노래 듣고 시끄럽고 야간에 많이 그랬습니다. 좀 그랬지. 네. 이게 좋아져서 그리고 또 혹시 2명 있는 수용자 중에 혹시 갈등이 있거나 뭐 이런 수용자 혹시 있었어요? 그건 없었고 네. 뭐 다들 잘 지내던데 둘이 있으니까 어제 그 35방, 36방은 작업 마치고 나서 들여보내진 않고 그냥 오늘 다시 그대로 들여보내게 놔뒀어요.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예. 이거 한번 교체도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33명.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퇴근 잘하십시오. 오늘 저기 뭐야? 저와 함께 6개월 동안 이 수영동에서 동고동락해온 문상철 교도관입니다. 수용자들을 생각하는 마음, 관리하는 방식이 같아 환상의 콤비라고들 합니다. 야간 시간에 제가 근무하는 이 수영동은 교도소 안에서 다투거나 문제 행동을 일으켜 조사를 받고 징벌을 받는 조사징벌 수용동입니다. 하루도 바람잘날 없는 곳인데요. 요즘은 거실 난방 공사까지 겹쳐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들도 지금 작업 안 한 방들이 좀 있거든요. 열려 있는 방들 중에 26방. 비영상 거실들 작업 안 한 방들 작은 방, 안 한 방? 있으니까 오케이. 그것도 일단 다시 채우는 걸로? 예, 장판을 다시 덮어가지고 여기 17방. 네. 14방. 일과 시작했으니까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야간에 뭐 특별한 거 없었죠? 예. 야간에 또 시끄럽게 하거나. 저쪽에 약간 저쪽에 나가도 돼요? 좀 시끄러운데 항상 다른 수용자가 시끄럽게 하더라도 또 같이 시끄럽게 하면 더더욱 시끄러우니까. 뭐 때문에 내려온 거냐? 나 너무 시끄럽고 공자고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아 그냥 특별한 뭐 방에 어떤 거실 불화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조사 징벌 처분까지 다시 한번 가게 되면 그 정대진하고 상담해가지고 좀 좋은 거실로 가서 남은 수용생활 잘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알겠지? 일단 조사관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예, 보통 이제 아침에 와서 저희가 이제 수용자들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대화를 통해서 그 수용자가 이제 그날에 이제 저희가 퇴근하고 나서 야간에 무슨 자신의 어떤 그 신상에 무슨 변화 있던가 아니면 이제 뭐 갈등이 있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근무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일단 그 부분을 듣고 해결해줄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해결해주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은 이제 진정을 시키고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 부분에서 차근하게 설명을 통해서 이때 수용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저녁에 문제 행동을 한 수용자와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고 야단쳐가며 교화를 시키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건 항상 바르죠. 그냥 다른 수용자한테 불편을 줬고 다른 수용자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혼내고 그러면 반성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하고 그래 믿음. 근데 또 뒤에서 또 계속 또 안 짓대. 문제가 많은 이들이라 면담이 하루 일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 신입이 왔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지만 새 수용자가 오면 긴장 강도가 높아집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수용자하고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지내, 알았지? 우리 얼굴 본 적 있어? 조사 징벌 수용동은 독구실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빈 방은 없고 수용자는 넘쳐나고 어쩔 수 없이 2명 이상을 수용하기도 하는데요. 안양교도소 독구실은 약 4.3제곱미터, 1.3평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2명이 반드시 누우면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좁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동료 교도관과 뜻이 맞아 불시에 거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독구실은 교정 사고가 많은 곳이라 거실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여기 물건 다 정리하라고 했잖아, 여기. 아침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자들이 싫어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 이상 없는 내용입니다. 가끔 이제 여기서 수용자들이 이렇게 어떤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
이제 가끔 이제 신변 비관적이거나 이런 글이 있는지 이제 거실 검사하면서 이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원래 이제 거실 검사는 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징벌 수용동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수용자 자하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정기적으로 해서 일주일에 1회 이상씩 저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자들도 근무자들이 이렇게 검사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자살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빨리 저희가 혹시나 찾을 수 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교정사고를 이제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이 낙서 누가 했어? 조사 징벌 수용동은 접견, 편지 등이 금지되어 있어 낙서도 많고 거실 훼손이 심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화장실 같은데 이제 수용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제 수도꼭지가 절수형이다 보니까 물을 계속 눌러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러야 되는데 누르기 귀찮고 이제 그러니까 물 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하면서 그냥 제거하고 그러니까 수용자들한테 에너지 절약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 계도를 하는 거죠. 고생들 하셨고 여기서 징벌 받는 동안에 고생들 많았습니다. 가서 진짜 다시 안 오실 거죠 이제? 안 와야죠. 아저씨도 약속해서 안 온다고. 나중에 지나가면서 인사하면 참 반가운 사람이야. 다시 오면 안 반가워. 입실 거부를 했는데 성소수자여가지고 혹시나 의료과에서 이 사람한테 성소수자 처우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아직 입실 거부 처리는 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동학교관 김재수입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일반 수용동에 근무할 때는 매일 10km씩 뛰었는데 이 수용동에 오면서부터는 운동이 필요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많습니다. 아직 안. 바쁘세요? 지금 바빠 왜? 건전지 때문에. 건전지 왜? 그러니까 넣어준 쪽에 건전지를 빼고서는 저기 됐는데 다 쓴 거를 거기다 교환하면서 거기다 줬더라고요. 건전지 새로 교체하고 싶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사수한테 얘기해가지고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건전지 있었지? 네, 거기 있습니다. 어디에? 사물함에? 네. 경치대에 있는 사물함에? 네. 이따가 그러면 그 한 장 써서 내. 40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하루 종일 저희를 불러대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수용자들이 안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해주니까 수용자들 저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잘 그렇게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조사 징벌 수용동은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 수용동에 오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좁은 혼고실에 많은 수용자와 부딪히는 것보다 외롭지만 혼자 있는 독고실이 낫다는 이유입니다. 11방. 11방이 되시고 예. 저는 8방이 되시죠? 방에 어떤 날은 하루에 13명이 들어옵니다. 이 방에. 13명이 들어오면 13명 수용자를 여기서 다 수용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한 3, 4시간. 이 정도가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확인해 줄게. 신입이 들어오면 짐 검사부터 면담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뢰가 많습니다. 특히 수용자와 저희 교도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는데요. 교도관 생활 15년 차인 저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 기선제압을 하는 편입니다. 수용자는 팔실로 수용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수용자들을 작은 면적인 거실에 과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싸우는 원인들이 이게 사소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출력하는 어떤 출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적인 시간 안에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 변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많이 사용한다던가 뭐 행동하는데 조금 느리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수용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서로 양보하거나 좀 협력해서 이제 잘 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질책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수용자도 감정이 생기니까 또 다투게 되는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큰 경우에 이렇게 싸움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좀 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지어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소입니다. 안양교도소에는 236여 개의 혼거실이 있습니다. 약 26제곱미터 7.5평에 12명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은 0.5평이 채 안 됩니다. 12명이 한 개의 화장실로 해결하다 보니 줄 서는 광경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금만 오래 사용하면 바로 다툼이 발생합니다. 홍고실에는 마약, 음주, 경제사범은 물론 강도, 살인까지 다양한 죄명의 수감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형님 아우하면서 잘 지내지만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치고받고 싸움을 합니다. 세탁물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수영동 공동 세탁기로 빨래를 해서 넣어주는데요. 말리는 것은 거실에서 해야 합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 수용은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곶감 말리듯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세탁물이 수영동 밀도를 말해줍니다. 현재 지금 12명인데 그나마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지금 교육도 있고 좀 외부에 뭐 면회 간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요 인원 여기에서 현재 12명이 생활하면은 상상 이상이죠. 잠자리에 관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제 다른 방에서도 싸우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네 자리가 어느 정도네, 내 자리가 어느 정도네. 그리고 이제 같이 지내다가 다른 사람이 출소나 이동을 가게 되면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체를 하고 채워야 되는데 그걸 또 그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야 된다는 게 또 저희 남겨진 사람들한테 문제예요. 근데 서로 누군가가 가겠다. 내가 먼저 왔으면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또 본의 아니게 징벌을 먹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불편함이 많죠. 교도소 하면 흔히들 콩밥을 떠올릴 텐데요. 콩밥은 없습니다. 콩밥은 1986년 자취를 감추고 이후 쌀과 보리가 혼합된 잡곡밥이 나오다가 지금은 100% 쌀밥입니다. 반찬은 보통 일식 3찬이 지급되는데요. 먹고 싶은 만큼 덜어먹는 자율배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들도 안 주고. 수고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범죄자들에게 쌀 한 톨도 아깝다는 분들이 있지만 식사 제공은 기본권이라 한 끼에 약 1,500원 정도의 식사가 제공됩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각자가 해야 합니다. 12명이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수용자들이 나름 머리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큰 대야를 들여와 한꺼번에 설거지를 합니다. 겨울에는 식수로 받아놓은 온수를 십시일반 모아 식판과 숟가락을 닦기도 하죠. 수용자들은 생활 공간에 대한 불만을 모두 저희 교도관에게 표출합니다. 불만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각종 민원을 넣어 교도관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교도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 교정 교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한 개의 거실에서 교육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점점 학생 수를 줄여가지 않습니까? 그 학생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고 있는 것만큼 교도소에서도 그 수용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교도관 1인이 맡아야 될 수용자 인원이 줄어든다면 그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깊이나 그거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지금 가두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정말 마련된다면 더 없이 좋겠죠. 중범죄나 관심 대상 수용자를 수감하는 에스포 사동이 있는 이곳은 원주교도소입니다. 또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하루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압, 해결, 조사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인데요. 저희는 원주교도소 CRPT 기동순찰팀입니다. 계속 하지 말라고 하더만 뭐 나가면 시원하게 말해요 이러더라고요. 이러고 방송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부장님한테 이야기했죠.
저희 거실에서 지금 증벌 수용 거실이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같은 거실에 있는 수용자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문을 발로 차고 그런 소란 행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건이 많이 나요? 자주 발생합니다.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고 절차대로 조사를 하고 처벌 사유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주 교도소에는 약 270명의 교도관이 750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CRPT 기동 순찰팀은 7명뿐입니다. 수용자의 난동, 소란, 폭행 이런 규율 위반의 행위에 대한 출동해서 초기 진압, 제압해서 기초조사까지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순찰, 예방 활동을 위한 순찰, 그다음에 수용자 규율을 잘 준수하도록 지도, 그다음에 외부에서 요인이 방문했을 때 요인 경호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실 검사는 수용동을 관리하는 교도관이 상시적으로 하지만 저희 CRPT 기동 순찰팀의 거실 검사는 좀 더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쇠창살 혹시나 그 절단을 해서 훼손하거나 해서 그런 교정사고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 하루에 2개 거실씩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 사례를 들어보면 셋톱 있지 않습니까? 셋톱. 그런 조각 주워 가지고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훼손을 해가지고 그쪽을 이용해서 도주라든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알 수 없는 부정 물품,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물품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수용자는 숨기고 저희는 찾아내고를 반복합니다. 이건 교도소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긴 파자마인데요. 반바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거예요? 이거 누가 건조했지? 본인이 건조했나? 예. 왜? 아니 몸시러고 좀 앉아. 이걸로 목도리 만들었다고 잘라서? 목도리 어디 있어? 또 있어. 파자마를 잘라 만든 목도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방한용품인 맥워머와 너무 똑같아 순간 저도 설득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규정 위반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산 물건이지만은 전조 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없죠? 예. 이번에는 다량의 약이 발견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약을 보관하는 것은 금기 사항입니다. 약을 모아 한꺼번에 먹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끔 발생하는 교정 사고 중 하나입니다. 왜 안 먹고 이렇게 모아놨어요? 안 먹으면 일반적으로 버리는 게 정상인데 저거는 보관해서 은닉한 용도로 지금 보이는데 은닉한 걸로 누가 달라 그랬나 약을? 아니. 그럼 모아서 뭐 하는데? 뭐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약 먹지 말라는 거 기본적으로 규정을 알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앉아 있어요. 다양한 범죄자들이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부정 행위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5시 30분 저녁 식사 후 9시 취침 시간까지 거실 내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야간에는 수용동 교도관이 절대 부족해 저희 기동 순찰팀이 순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우중! 예. 여기가 차들을 하고 있죠? 맨날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많이 아파요? 약은 먹었어요? 네. 거기도 아예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불을 피고 옷 벗고 이렇게 누워요. 알았죠? 집중력과 세심한 관찰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저 화장실 들어가면은 저거 밑에 붙이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거 또 붙였어요? 저거 띄어요.
그 수건 띄고 밑에 거는 그리고 거기 앞에 그 수건 거리 만들어 놓은 거 문에 저거 떼가지고 오세요. 그거 종이 그 박스 테이프로 붙여놓은 건가? 일로 가지고 와요. 1,400 어디에 연달이? 첫 번째? 11번? 잠자리 몇 번째? 세 번째? 번 어디에요? 번 화장실 앞에. 좁은 거실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수용자들이 피해를 많이 봐 취침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실은 취침 자리를 확인하고 어떤 거실은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름 원칙이 있습니다. 수용자 간의 그 서열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거실에 들어간 날짜 순으로 수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1번, 2번, 3번 이런 순차적으로 화장실 앞에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수용자 이 이제 순서대로 취침 자리를 지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확인을 한 그 거실이 다 노란 명찰이 있는 거실만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노란 명찰을 그 수본을 갖고 있는 수용자들이 주로 조직폭력 사범 그리고 관심대상 수용자 이렇게 좀 수용자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용자들이 노란 명찰을 달고 있거든요. 그 거실에서 그 수용자들이 멋대로 그 취침자리 지정된 대로 자지 않고 멋대로 할까봐 그 거실을 중점적으로 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잘 주시도록 하세요. 교도소 내 군기 반장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출동하는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정 교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반 과실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용자들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뭐 선하다고 표현하면 뭐일지 몰라도 저는 이제 상대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그런 장기수 그런 소위 말하는 학질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그런 수용자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수용자들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같은 수용시설 안에서 그런 착한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리고 또 악성 감염이라 그러죠. 죄질이 진짜 극히 불량한 수용자들한테 그 범죄 성향이 감염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시설이 보완이 돼야 되겠죠. 1급 수용자부터 4급 수용자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수용자들을 급수별로 나눠서 처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 수용자들을 그 섹터별로 나눠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모자르죠. 우리나라에는 53개의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약 4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55,00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과밀이죠. 범죄자인이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밀 수용은 재범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교도소마다 모두 100%를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들이요. 심한 경우는 120%의 수용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 수용돼야 할 그 교도소, 그것이 사실은 100명이 다 찬다고 해서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대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과거 감방이라고 불렸던 이건 역시 1인당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최대 정원은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닌데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밀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원래 목적인 교정교화,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럴 여력이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각각의 재소자들, 각각의 범죄자들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무엇이 원인이냐, 이것을 알아내야 하고 거기에 맞는 개별적 처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들이 교도소에 영구히 격리되고 있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어차피 사회로 나온다면 사회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는 교정시설이어야만 이들이 다시 포기하지 않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나칠 정도로 호화롭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최소한의 기준과 그리고 어떤 주거 시설로서의 조건들은 갖춘 교정 시설이어야 하고요. 1번 갈게요. 여기요. 8번 갈게요. 예. 예. 어서 오시오. 저희 교도관의 일손을 도와주는 도망갈게요. 수영동 도우미입니다. 네, 형벌을 받고 있는 수용자인데요. 청소부터 배식까지 온갖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방별로 있으니까 일단 여기 테이프 하나, 테이프 있나? 테이프 종이에. 그럼 여기 그냥 여기다가 고장 이렇게 써놔. 그럼 내가 이따가 해갖고 말해줄게. 주임님 다음은 여기가 이제 미진역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죄소자가 되면 이제 출력을 안 나가고 여기 방 안에만 계속 갇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 안에 있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출력이라고 해서 이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그 노역 중에서도 뭐 봉투접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이런 관용부라고 해서 좀 더 많이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출력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사동도우미 하고 있습니다. 수영동 도우미는 거실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죄명, 가정 환경, 개인 특성을 다 고려해서 엄격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동생분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요? 열심히 안 하는데. 아, 열심히 안 해요? 또 이러신다, 또. 형이 그런 거 하는 미용건가요? 아, 축구라 축구. 그래요? 예식을 네가 잘하네. 수용자들은 물론 저희 교도관들도 인정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식사는 언제 하세요? 지금 합니다, 지금. 아, 배식 끝나면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 좋아하는 거 나왔어? 뭐냐? 점심은 다 좋죠. 예.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밥이요? 네, 안 나오면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가끔 간혹가다 한 번씩 빵꾸 나는데 그러면 하층에 가서 빌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죠. 이 친구도 지금 김치가 모자라. 아, 그래? 주인 A 씨가 수영동 상층, 미지정 수영동의 미소 천사로 불리는 이 친구는 세상을 놀라게 했던 끔찍한 살인 사건의 장본인입니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장 주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적응을 못했죠. 그래서 제가 적응을 못해갖고 좀 선임들이랑도 마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대처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피하는 걸 선택하는 바람에 도망치게 돼서 이제 군무 이탈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탈영하면서 돈을 가지고 왔었는데 뭐 20만 원인가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니까 강도를 하게 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15년형을 받고 지금 7년째 복역 중인데요. 어린 나이에 큰 죄를 짓고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주 교도소 교도관들은 이 친구에게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식사왔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진짜 왜 그랬나 싶죠. 그래서 뭐 이렇게 후회란 게 다 그렇잖아요. 그냥 뒤에 생각해 보면, 예, 뭐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미친 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제가 다 저지른 죄니까. 가족한테도 제일 제 가족들한테 제일 미안하고 그분의 가족들한테도 절대 실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정 교환은 저희 교도관들만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시설과 지원을 해주고 교도관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들어옴으로써 가족들이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여기 들어오면서 부모님들이 저에 대해서 계속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면회도 오시고 이러면서 희망을 심어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뭐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변했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굉장히 마인드가 지금은 좋아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전교도소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성수 교도관입니다. 대전교도소에는 약 2,800여 명의 미기결수와 함께 약 670명의 교도관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복 입는 저의 모습에 반해 동생도 교도관이 됐습니다. 동생은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수용동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뢰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수용자한테 들어가면은 뭐 이제 문제의 소지가 커지니까요. 이게 처음엔 답답했는데요.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제 전화 안 받으면 당연히 야근인가 보다, 근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핸드폰 말고 다른 게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담배도 안 됩니다. 대전교도소는 4부제 근무를 하는데요. 주간, 야간, 휴무, 반나절 근무인 윤번 근무입니다. 오늘은 야간 근무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에도 뭐 특이사항 없고요? 네,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잘 적어주시면 되고. 네, 인원 변동 없네요? 인원 변동 없습니다. 예. 20일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막 밥 먹었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주간에 이제 그 특이사항 같은 거, 혹시 뭐 누가 난동을 좀 소란을 피웠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야간 근무자한테 알려줘야지 야간 근무자도 이제 좀 참고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지금 특이사항 없다고 그래서 특이사항 없으면 아무래도 야간에 시작할 때 부담감이 좀 덜하죠. 수용자들에게 제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잘 지냈죠? 예. 아니. 그래요? 쉬어요? 저 몸이 아파서 어떤 거? 깔것 잊은 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고생하세요. 네. 이 수용동에는 공안사범, 정신질환자, 조직폭력배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큰 대상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독거실입니다. 지금 제가 일단 여기 야간에 2달씩 근무를 하는데요. 뭐 4일에 한 번씩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면이 생기니까 저희 밖에서 그냥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냥 뭐 나 오늘 들어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고생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야간 근무에서 특히 중요한 일은 약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네, 약이요? 네. 아니, 줄게요. 네. 약을 주면 먹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교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가 지켜볼 때 약은 무조건 먹게 합니다. 네, 쉬어요. 여기는 지금 일반 약 같은 경우는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학이라서 여기다 의료과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빨간색으로. 그럼 이 약은 특히 이제 복용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조현병을 앓는 수용자가 약을 거부해 애를 먹었습니다. 조현병은 약을 잘 먹으면 관리가 되는데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곳에 들어와서까지 약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약을 먹지 않고 난동을 피우고 독거실에서 문제 행동을 해 교도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약과의 실랑이가 끝나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수용자를 확인합니다. 4일에 한 번 근무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 문제 행동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동정기록부는 엄중관리 대상자 중에서도 교정사고 무료가 이제 엄청 크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요거를 1일 하루 종일 그 동태 시찰을 이제 동정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세심한 관찰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CCTV 모니터를 보고 수용자의 작은 움직임까지 확인하고 순찰을 돌며 수용자들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정사고는 주로 밤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용자는 7명입니다. 적지 않죠. 이런 교정사고가 발생하면 교도관은 뭐 했나라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긴장 강도가 높습니다.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서성인다거나 화장실에 들어가 오래 있는 수용자들은 몰래 인식표를 붙여 야간 근무자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 확인 또 확인을 합니다. 요거는 그 1일 중점 관찰 대상자라고 해서 말 그대로 1일 중점 관찰 대상자거든요. 요거를 인식표를 거실 문 앞에다가 부착을 해놓고 야간 근무자들이 누가 이 사람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인식표를 부착을 해놓거든요. 야간 근무는 잠을 자지 못해오는 피로도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많습니다. 불의 강도라든지 지금 보면 꽤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좀 쉽진 않습니다. 이게 야간에 근무한다고 해서 육체적으로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심리적인 부분도 사실은 되게 크거든요. 아침에 기상 점검할 때까지 수용자들이 무사했으면 아무 일 없었으면 근데 그거를 제가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도는 순찰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근무 강도는 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6시 30분 기상점검 이상 무. 아침 배식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하고 나면 드디어 퇴근입니다. 야근 힘들었고요. 네. 근데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아침에 웃으면서 퇴근하자. 네. 웃으면서 퇴근할 수 있어서 그게 좋네요. 아침 8시면 전국 53개 교도소에는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수용자 여러분, 지금부터 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실 내 정리정돈을 마치고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질소정연하게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바랍니다.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형이 발생하지 확정된 않도록 기결 수용자들은 반드시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소 후 사회에 나가 적응할 수 있는 제4회화 프로그램인데요. 검정고시나 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수용자도 있고 교도소 내 공장에서 일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출력 음악과 함께 저희 하루 일과도 시작되는데요. 저는 제4회화 프로그램 중 건축 시공 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가르치는 직업훈련 교도관입니다. 자, 두 줄로 쭉 서봐요. 1991년에 임용되었으니 벌써 28년째입니다. 현재 대전 교도소에서 건축 시공 기능사 과정을 공부하는 수용자는 모두 24명입니다. 여기 실습과 이론을 혼자서 가르치려다 보니 바쁩니다. 첫 번째 캐에서 이런 치수 오차, 이런 오차는 중요하고, 위에는 잘 됐는데 이게 많이 떴잖아. 이것도 한 1mm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치수 오차에 들어가니까 주의하고. 자, 이것을 이제 매번 돼야 중요하지만 매번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작업 도구를 보면 여기가 좀 반듯하거든. 이걸로 정확히 이렇게 딸 때 정확히 하고. 28년 동안 1270명을 가르쳤는데요. 낯선 작업이라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 잘 따라오는 편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도 좀 어렵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네,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수랑 이제 수평 수질 재는 게 가장 어렵죠. 나름 열심히 가르쳐 자격증도 따고 실력을 키워서 출소시키는데요. 출소자를 받아주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아 속이 상합니다. 밖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이나 이제 먹고 살 방안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격증하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배워서 습득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제자들이 매년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아본 경험이 적은 수용자들이 상을 받고부터는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되죠. 그런 보람으로 28년간 교도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포하고 둘째 자격증 딸 때 자격증 과정이 많으니까 자격증 딸 때 하고, 그다음에 더 큰 보람은 여기서 가르쳤던 수용자가 밖에 나가서 취업했다고 연락 왔을 때 그때 가장 보람되죠. 오늘은 선약이 있어 서둘러 퇴근합니다. 저기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아이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제가 가르쳐 사회에 내보낸 제자입니다. 결혼식 때 그냥 울다가 엉엉거리고 통곡했어요. 너 어머니? 아니 제가 왜? 왜 둥국에? 그냥 뭐 그렇게 되더만. 얼마 전 제자의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참석하지 못해 미안해서 제가 먼저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좀 뭘 좀 치워야 돼서요. 아니 내가 살게. 예, 됐어. 작업차라 아마 정신이 없어. 걱정 마. 나도 노가다 출신이니까. 이 친구는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는데요. 교도소 내에서도 사고를 치며 징벌방을 오가고 있을 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살찌는 사람이 최고 좋아. 예상보다 저를 잘 따라와줬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이 친구는 교도소 내에서 각종 건축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어때, 애기 같아? 본인 의지가 중요하지 뭐. 본인이 그만큼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때 다 이겨내고 오늘까지 온 거 아니야? 저 입장에서는 그때 끝이 안 보일 때니까 암만 해도 마음 잡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는 하루하루 살 때니까. 근데 그때 당시 무기수는 누구나 다 그랬지. 그때 이제 비 오고 그러면 창가에 쭉 서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무기수였는데 참 요즘 비 오고 그러면 그때 생각이 좀씩 나요 가끔. 걔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는 친구. 18년 6개월을 살다 2011년 가석방으로 출소해 딴 생각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 벌이가 좀 괜찮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보다 많이 벌잖아.
그러네요. 제대로 식사대접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식사대접 안 해도 좋으니까 이대로만 하는 건데. 제 평생에 제가 일해갖고 돈을 벌어서 통장에 이게 돈이 쌓여가는 걸 요즘 처음 느껴가고 있어요. 그냥 그때 그냥 어렸을 때는 못된 짓 할 때는 그냥 누가 돈 보내주면 얼마 들어왔으면 그거 뺏었었지.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매달 차곡차곡 올라가는 걸 제가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지만 이 친구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평생을 바쳐온 교도관 인생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